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데이터 패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의 싱글 사이클 데이터 패스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미리 여기 적어 놓은 명령어의 세 가지 타입, R 타입, I 타입, J 타입 순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PU가 명령어를 수행할 때 이 프로그램 카운터 PC라는 곳에서 그 명령어의 주소를 받아요. 인스트럭션 메모리가 PC로부터 그 명령어의 주소를 받으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명령어 32비트짜리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R타입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6군데로 청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명령어들이 처음엔 여기 있는 OP 코드, 더할지 나눌지 뺄지 곱할지를 결정하는 코드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MSB 기준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31번째 비트부터 26번째 비트까지, 그리고 RS와 RT, 이 값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번지, 이게 100번지고 이게 50번지다. 그러면 여기에 100, 그리고 여기에 50의 주소가 들어가요. 이 값이 레지스터로 들어가죠. 그럼 그 100번지와 50번지에 있는 값이 이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100번지에 있는 값이 3이라고 하고 50번지에 있는 값이 2라고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연산을 할 오퍼랜드 값을 레지스터에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15번째에서 11번째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RD에 해당하겠죠. 이 비트는 이제 어디에 저장할지 그 값을 알려주는 비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값을 3과 2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주소값을 이용해서 3과 2를 더하고 이 값을 레지스터에 예를 들어서 77번지에 저장을 하겠다. 그럼 그 저장되는 주소값을 이 데이터 패스 방향을 통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이 마지막 16개의 비트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션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R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인 익스텐드를 통과하지 않고 이쪽으로 통과합니다. 왜냐면 R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있는 6개의 비트가 펑션 비트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나눠져 있는 6개의 비트가 ALU 컨트롤 유닛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OP 코드가 같아도 이 펑션 비트에 따라서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펑션 비트까지 확인을 한 뒤에 얘를 이 ALU에 들어가는 3과 2가 더하기가 될지 빼기가 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하는 거였다고 할게요. 그 펑션 비트가 더하는 것을 나타내고 레지스터에서 갖고 온 3과 2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ALU 리절트가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5인 값을 정확히 저희가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R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RD, 메모리의 주소겠죠? 캐시 메모리의 주소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 레지스터, 캐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느냐 아니면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점에서 갈리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캐시 메모리에 아까 77번지에 난 이 값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write register가 그 데스티네이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값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메인 메모리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트롤 유닛이 이 먹스를 자동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려놓은 경로에 해당되게 그 셀렉트 값을 정해줘요. 그러면 이 컨트롤 유닛에서 메모리 투 레지스터에 대한 셀렉트 값을 0으로 설정해 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값이 이쪽으로 타고 가서
write 데이터에 쓰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값들이 어떻게 주소에서 끌고 나와줘서 연산이 되고 다시 캐시 메모리 저장되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일단 PC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R타입의 32비트 주소를 받았을 경우 그 주소를 메모리가 읽어오는 거였죠. 이 PC도 버스를 타고 4가 더해집니다. 다음 PC로 가는 거죠. 이 명령어를 3과 2를 더하는 명령어를 수행해 라고 딱 얘한테 주는 순간 이 PC의 값은 자동으로 4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여기서도 이 먹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0이 될 거예요. 그 0이 되는 이유는 지금 하는 연산이 브랜치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컨트롤 유닛이 아니야, 브랜치가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 0을 주겠죠. 얘가 되게 똑똑한 친구라서 여기다가 0을 주면 자연스럽게 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값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먹스의 셀렉트 값도 0이 되고, 네, 여기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PC 플러스 4의 값이 자연스럽게 다시 새로운 PC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차근차근 다시 먹스를 보면 여기 있는 먹스도 ALU 소스를 결정하는 거예요. ALU에 어떤 걸 더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캐시 메모리에서 갖고 온 read 데이터 2를 넣을 건지, 아니면 이 sign extend를 결과를 거친 이 값을 넣을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R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지나갔으니까 여기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LU source도 0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먹스들도 여기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여기 20번째부터 16번째 비트, 여기 RT에 해당하겠죠? 이것이 이 먹스를 통해 들어갔으면 이 write register, 여기가 그 자기가 저장을 할 주소가 되는 건데 R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먹스 값도 자연스럽게 0이 되었을 거예요. 셀렉트 값이. 네, 일단 R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R타입은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오퍼랜드를 하나의 OP 코드,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나누기인지 곱하기인지에 따라서 값이 그 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산한 값을 어디에 저장할지, 이 RD까지 해서 총 3개의 주소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컨트롤 유닛에 의해서 먹스 값들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메모리, 이 메인 메모리에는 억세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먹스 값도 컨트롤 유닛에 의해서 셀렉트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이 R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I타입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얘의 명령어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로드워드 T1 그리고 12 S4가 있습니다. S4 이 주소 같은 경우는 RS에 해당하는 비트고요. T1 같은 경우는 RT, 그리고 이 12는 이 바이트 옵셋, 이 어드레스 안에 저장이 되는 값입니다. 일단 로드워드 명령어는 이 S4 주소로부터 12 바이트 옵셋 만큼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이 값을 그 곳에 저장해라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T1에 저장된 값을 S4로부터 12만큼 떨어진 곳에 저장해라. 그리고 로드 명령어는 데이터 메모리에서 그 값을 캐시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로 로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PC에서 명령어의 주소를 받아요. 그 인스트럭션 메모리가 그 명령어의 주소를 읽고 32비트의 명령어를 이제 데이터 패스로 흘려보내죠. 그 과정에서 알타입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OP 같은 경우는 컨트롤 유닛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데이터 패스, 여기 보면 이제 연결로 0번으로 갈 거냐 1번으로 갈 거냐 멉스를 통해서 이제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RS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스터의 그 값, 레지스터 주소값을 레지스터가 읽을 수 있도록 그 비트를 그 주소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갈리는데요. 두 번째 이 RT에 해당하는 비트 값이죠. 여기서는 이 컨트롤 유닛이 이 멉스에다가 이제 0번 값을 줘요. 0번 셀렉트 값을 줘서 이 값이 write register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레지스터에 저장해야 되는데 레지스터에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레지스터에 8번지의 레지스터 주소 칸에다가 새로운 값을 저장하겠다 라고 해서 어디에 저장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경계가 나뉘는데 15번째에서 11번째 비트, 15번째면 이제 어드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근데 이 어드레스는 16개가 한 번에 묶여 있어야 의미를 갖기 때문에 쪼개져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16비트가 이쪽을 지나가게 되면 사인 익스텐드를 통해서 그 16비트의 왼쪽, 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비트들을 모두 0으로 해서 32비트로 부호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인스트럭션 5번째부터 0번째. 하지만 아까도 그랬듯이 16비트에서 굳이 이렇게 6개로 쪼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는 16개가 한 번에 같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올라가는 값은 결국에 이 브랜치, 컨트롤 유닛이 브랜치 값을 1로 설정해줘야 이 값이 결국엔 넘어가는 건데, 브랜치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치 이퀄인지 브랜치 날 이퀄인지 그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또 0이 되어서 어차피 이 값은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넘어온 값은 이 read register 1으로부터 넘어온 값, 여기는 이제 주소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어드레스, 저희가 이 값을 어떻게 연산할 것인지 여기 갖고 왔는데 이제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12와 S4에 대한 주소 처리가 일단 여기 ALU까지 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ALU가 자연스럽게 ALU 컨트롤에게 어떻게 할지 알려주고 이 주소를 더해주겠죠? 그럼 그 더한 주소 값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로드 명령어는 이 메인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를 통과해서 그 값을 갖고 온 다음에 캐시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인 데이터 메모리에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 멉스에 있는 값, 셀렉트 값이 1이 된다는 거겠죠. 이쪽 값을 내보내야 되니까, 즉 이 값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산한 값을, 주소를 연산했더니 어떤 값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주소에서, 그 주소가 예를 들어서 메인 메모리에 44번지에 있대 라고 했을 때 이 메인 메모리 44번지에는 8이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8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값, 그 밸류를 가지고 그 레지스터로 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아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8, 이 위에는 겹치는데 여기 있는 8은 주소고 여기 있는 8은 그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쓰는 그 유효한 숫자입니다. 값. 얘는 주소 값이고요. 그래서 아까 8번지 자리 비워놨어.
새로운 메인 메모리에서 새로운 값을 갖고 오면 캐시 메모리에 8번지에다가 저장해 라고 준비를 해놨죠. 그럼 이제 write 데이터, 이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값들은 처리가 되고요. PC 같은 경우도 R타입과 마찬가지로 4가 더해집니다. 4가 더해져서 이 값이 이쪽으로 지나가겠죠. 이 값을 쓰지 않는 이유는 아까 브랜치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 유닛에서 이 브랜치 값에 0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셀렉트 값이 또한 0이 되어서 이 값이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PC 값이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되고 캐시 메모리에 우리가 원했던 값을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가져와서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성공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타입 로드 명령어의 경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타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J타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몰랐는데 여기 16이라고 돼 있었는데 26이 맞고요. 제가 오타였습니다. 아까까지 설명했던 데이터 패스는 J타입 연산을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새로운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PC에서 명령어의 주소를 받게 되면 그 명령어의 주소에 해당하는 32비트의 명령어를 받게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받았더니 J타입이다. 그럼 이제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 25번째부터 0번째 비트가 이쪽 버스를 통해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OP 31부터 26에 해당하는 비트가 컨트롤 유닛으로 해당하고, 여기 그 밖에 ALU 컨트롤, 먹스, 또 브랜치에 해당하는 뭐 엔드 게이트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소가 Shift Left 2를 통해서 곱하기 4가 됩니다. 곱하기 4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연산을 할 때 PC 값과 같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PC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값이 1010 등등등으로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PC에 해당하는 값이 4가 더해진 다음에 그 PC에 더하기 4의 값에 MSB 31번째부터 28번째까지 해당하는 4개의 비트와, 그리고 인스트럭션이 26개가 Shift Left 2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0101이라는 비트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26개의 비트가 있는데 Shift Left 2를 거치게 되면서 곱하기 4가 되고 28개의 비트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점프 어드레스 32비트 완성체가 되기 위해 이 값과 PC에 해당하던 이 PC의 MSB 데이트 이 값과 이 28개의 비트가 합쳐져서 32비트를 이루게 되고요. 그 32비트의 값이 이 라인을 타고 여기서 합쳐진 뒤에 이쪽으로 라인을 타고 쭉 갑니다. 이 인스트럭션 값의 OP 코드가 컨트롤 유닛에 들어갔을 때 이미 다 값을 세팅해 놨겠죠. 먹스에 해당하는 값을. 그러면 이거 점프구나. 그럼 점프에 해당하는 그 먹스 여기를 1로 설정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 값이 0이어서 PC 플러스 4가 그대로 PC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점프 명령어에 이 먹스의 셀렉트 값을 1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값이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PC로 돌아가서 새로운 PC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 타입과 I 타입 같은 경우는 점프 타입, J 타입에 해당하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새로운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J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거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아예 쓰지 않아요.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할 필요도 없고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이 컨트롤 유닛에서 결국에는 이 값을 다 주기는 줘야 돼요. 이게 선이 끊기지 않고서는 다 값을 줘야 되는데, 이때는 전부 이 무관항 처리를 합니다. 어차피 값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무관항 처리를 해도 나갈 값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은 전부 다 무관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패스, 싱글 데이터 패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